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성입니다. 오늘은 8월 30일이고요. 지금 수요일이고 지금 9시 36분이네요. 어젯밤에 뉴욕이 진짜 한번 올라준 것 같아요. 어제 글쎄요, 좀 이제 안정됐다고 봐야 될까? 드디어 조금 돌아선 같은 그런 주식 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좋은 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먼저 예고 좀 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9월 4일 날 8시 30분에 제가 첫 번째로 그 라이브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황을 오늘도 지금 9시 37분인데 이거 편집해서 나가면 한두 시간 뒤에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덜 재밌기도 하고 또 라이브로 하면 좀 길게 하고 제가 이렇게 VOD로 올리는 거는 20분씩 올리면 지겹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떻게 해서든지 10분에서 15분 내로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느긋하게 하고 그래서 라이브로 하고 그래서 두 번 하려고 그럽니다. 월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8시 30분에 1시간 정도만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라이브를 잘 못하니까 하다 보면 채팅창도 잘 못 읽고 질문을 주셔도 잘 못 읽고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방송 경험은 좀 있는데 그런 거 워낙 기계도 잘 못 다루고 해서 그런 거 좀 체크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방송 끝나자마자 자료도 좀 찾고 그래서 그 질문하신 거나 그 방송 중에 그러니까 라이브 중에 얘기 못한 거를 만들면은 이틀 있다가 월요일 날 한 다음에 수요일 날 오전 8시 반, 목요일 날 한 거는 토요일 날 오전 8시 반. 그래서 일주일에 4번 8시 30분만 되면 뭔가 약간 제 채널에서 뭔가 뜨도록 그 중에서 월요일, 목요일은 라이브로 수요일과 토요일은 비디오로 그렇게 한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황을 한번 정리해 보면 S&P 4,497 1.5% 올랐고 나스닥 13,943 1.8% 올랐습니다. 최근에 보면 많이 오른 거죠. 지난 한 달 내내 떨어지고 있다가 지금 3일째 오른 거고요. 그리고 사실 금리가 더 많이 움직였는데요. 금리 2년짜리 금리 4.93 15bp 빠진 거고요. 10년짜리 금리 4.12 9bp 빠진 거고요. 이제 두 개 차이는 81bp고요. 지금 아시아 시장 시작해서 주식은 주식 퓨처스는 S&P는 0.09%, 나스닥은 0.2% 오르고 있고 이자율은 2년짜리는 내리고 있고요. 2bp 정도, 10년짜리는 2bp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고 지금 코스피는 2,572 0.8% 정도 오르고 있고 코스피 200 퓨처스는 1% 좀 넘게 337 정도 되고 있네요. 달러는 1320 정도. 그리고 지금 한국 국채는 10년짜리 국채가 지금 28틱 올랐거든요. 그러면 대개 7로 나눠보면 되니까 47, 28, 한 4bp 정도 이자율이 내린 거죠. 3년짜리는 12틱 올랐으니까 이건 한 2.5로 나누면 한 5bp 정도 내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다들 들으셨겠지만 결정타는 졸트입니다. 졸트 리포트, 그게 고용 리포트인데 고용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용이 식어가고 있다. 이게 7월달 데이터긴 하지만 그래서 채용 공고가 저번 달에 9.2였던 게 8.8 밀리언 이렇게 됐고 구직 비율도 1.5에서 1.51인가 그래요. 저번 달에 1.5 4인가 그런데 어쨌든 이게 2까지 갔던 게 1.5까지 내려왔고 이게 정상적이려면 1.0에서 1.2라고 얘기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1보다 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아직은 뜨겁긴 하지만 식어가고 있다. 그다음에 자발적인 퇴직도 좀 감소했다. 그래서 환호한 거고요. 결국은 지금은 다시 bad news is good news가 된 것 같아요. 시장에 나쁜 뉴스가 주식에는 좋은 때가 된 것 같고 지난 한 2, 3주 동안 장기 채권에 굉장히 포커스 됐었잖아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미국 GDP가 좋은 거 그런 거하고 장기 채권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다시 초점이 인플레이션과 고용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주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표의 한 주라고 했는데 첫 번째 데이터가 잘 나오면 지표들이 되게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어저께 나온 게 조금 더 올드 데이터거든요. 지금부터 나오는 건 조금 더 시간적으로 좀 뒤에 데이터니까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오늘 저녁에 ADP 고용지표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비농업 고용지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사이에 PCE도 나오고 하니까
뭐 데이터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첫 번째 데이터가 괜찮은 거로 봐서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것도 나왔는데 전달에 비해서 크게 하락했대요. 최근에 7월 이후에 문제가 된 게 뭐 GDP 나우에서 뭐 3분기가 5.9% 됐다는 거잖아요. 뭐 국채 수급이 뭐 굉장히 나빠지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약간 돌아서는 것 같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경기가 혹시 급상승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자율 더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었는데 제가 보기에 조금 안정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되도록 빨리 한번 보면은요. 요 차트 제가 끝났는데 2년짜리 트레저리 보면은 지금 4.9까지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지금 5.1에서 많이 내려왔죠. 특히 이틀 만에 내려왔고 어제 하루에 대박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10년으로 볼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10년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고 우리가 더 관심을 갖는 거는 그래도 지금 10년이잖아요. 10년이 계속 문제가 됐었으니까 10년짜리 보면은요. 이게 10년짜리 보면은 제가 하루짜리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10년짜리가 지금 4.35가 넘어가지고 엄청 걱정했던 게 지금 4.12 이렇게까지 내려왔으니까 지금 4.12까지 내려왔으니까 많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조금 안정됐다고 봐야 되고요. 큰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요 레벨이 중요하거든. 4.1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뭐 요 레벨에서 약간 돌아서려고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안정됐다. 여기가 4.35였거든요. 작년에 11월 달에 제일 시장이 나쁠 때가.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고 그 우려는 GDP가 너무 잘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또 트레저리 수급에 관련된 그런 컨선 그런 게 한꺼번에 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신용 등급을 내리고 뭐 별 난리를 쳤지만 제가 보기엔 좀 안정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2년짜리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페드워치도 많이 변했을 거예요. 페드워치 제가 꺼내놨는데 9월 달은 89% 거의 9월 달에는 안 올린다. 한번 얘기한 거 있으니까 안 올리지 않겠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11월 달이 이제 문제인데 11월 달에 지금 올릴 거하고 안 올릴 거하고 거의 반반이에요. 이게 어제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저께에 비하면 한 10bp 정도 10% 정도 내려오긴 한 건데 안 올린다가 52.3 그다음에 올린다가 두 개 합친 거 뭐 50bp 올린다는 것도 4.5가 있긴 하네요. 그리고 12월 거를 보면 오히려 지금 더 아까 그림보다 좀 더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려왔다는 건 뭐냐면 11월 달에 올리면 12월 달은 가만히 있어도 이런 그림표가 나오는 거니까 사람들은 11월 달에 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내릴 것이다. 그래서 내년 말이 가면 4.5가 될 것이다. 그런데 참 많이 변하긴 했어요. 제가 이거 저번에 보여드렸을 때 이거 3.5, 3.25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bp가 1% 이상 변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주식 쪽으로도 한번 볼게요. 주식 우선 S&P부터 보면은 지금 크리티컬 레벨에 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S&P가 조금 보면은요. 이게 갑자기 왜 나오죠? 그랬네요. S&P가 보면은 지금 7월 달부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올랐는데 언뜻 보면은 요게 4,600이 좀 넘고 요 바닥이 4,350이라고 보면은 한 얼마 빠진 건가요? 한 300bp 빠졌으니까 한 5, 6% 빠졌는데 어쨌든 그림으로 보면 절반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어제 테크니컬리 보면 이게 엄청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레벨로도 4,497이니까 4,500인데 지금 퓨처스 좀 오르고 있으니까 4,500대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레벨 길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10년짜리를 한번 보시면 이런 거, 10년짜리 너무 기네요.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다시 2레벨 4,600 여기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금년에 요 정도 레벨 4,630, 50 여기요. 거기는 가지 않을까. 저는 요번 주에 나오는 지표 두 개만 그런 대로 나오면 PCE하고 난판 페이롤만 제대로 나온다면
뭐 다른 나라 주식은 모르겠지만 미국 주식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사실 봐지고, 어저께 사실은 개별적으로 보면은 테슬라가 7% 올랐거든요. 엔비디아 4% 오르고, 테슬라는 뭐 AI 관련된 슈퍼컴을 만든대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AI가 말을 해주고 있고, 엔비디아는 또 구글하고 뭘 같이 한대요. 그래서 구글도 한 3% 올랐거든요. 그래서 딴 건 몰라도 난 미국은 돌아서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요,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에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차트를 열심히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저는 그냥 레벨만 보는데요, 무슨 뭐 여러 가지는 안 하는데, 이것도 보시면 지난 7월부터 빠졌던 거에 이건 한 7, 8% 정도 빠졌는데 지금 절반보다 약간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주 괴상한 부분을 다 거쳐갖고 올라왔고, 또 14,000 바로 코 밑에 있잖아요. 지금 퓨처스를 감안하면 하나도 안 변하면 14,000 이상에서 시작할 테니까 이것도 한번 보세요. 조금 길게 보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이 정도면 올라가는 거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시 뚝 떨어질까요? 저는 또 요 레벨은 금년 중에는 가는 거 아니냐. 요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14,600? 이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래서 하반기에는 약간 레인지 트레이딩을 하는 거는 같지만 그래도 상방향으로 간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항됐으니까 제가 말씀 전혀 안 드린 거는 지금 외환인데요. 어제 사실은 이 뉴스가 없었으면 외환은 굉장히 크리티컬했어요. 어제 올라갔다 내려온 겁니다. 이게 지금 이만큼 뚝 떨어졌잖아요. 어저께 104.50이 갔어요. 이게 5월달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뉴스에는 5월보다 뭐 거의 다 갔다 그러는데 이 그래프가 정확하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하여간 그 레벨에 갔고, 이게 하루짜리니까 거의 일중 음지인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거의 연고점은 사실 아니죠. 3, 4월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5월의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대목에 있었어요. 그게 나오기 전에. 근데 시간을 한번 볼까요? 어제 하루가 어떻게 됐는지. 이거 보세요. 여기서 그냥 한 방에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 졸트 리포트 때문에. 그러니까 졸트가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달러 인덱스보다 더 관심이 가는 거는 여러분들 다 느끼겠지만 옌입니다. 옌도 어제 147이 넘었었어요. 사실 똑같아요. 그게 없었다면 147이 졸트가 없었다면 이렇게 내려온 거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얘는 예전에 146.25의 개입 나왔거든요. 작년 10월에 여기서. 그런데 150을 넘어가는 걸 보고 내려올 때 때려갖고 이만큼 내렸잖아요. 요거 보이시죠? 그 레벨을 사실 어저께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개입이 나올 그럴 정도의 위험한 판이었는데, 이게 뭐 졸트가 이렇게 해준 거고 앞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은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어저께 뉴스 중에 큰 거는 그 원화 채권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뭐 우리나라 정부 예산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저 진짜 정치인들 하는 거라 진짜 관심 없는데, 어저께는 조금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는 게 국고채를 늘리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긴축 재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국고채를 늘리지 않고. 그런데 그래도 세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뭔가 채권을 발행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그냥 뭐 다른 채권들, 통환채, 뭐 외평채 이런 걸로 한다니까, 결국 결론만 얘기하면 되도록이면 돈 많이 안 빌리겠다. 두 번째, 빌리더라도 단기를 빌리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뭐 결국 장기채에는 좋고 단기채는 잘 모르겠지만 장기채는 확실히 좀 좋아진 거죠. 그래서 그 한국 국채 10년짜리 좀 그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 좀 고생한 것 같은데 조금 돌아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프로도 한번 볼까요? 잠깐. 이거거든요. 10년짜리. 하루로 보면 레벨이 지금 4%까지 가서 여기서 버티다가 4% 근처에서 잘 그래도 버텨준 게 다행이고, 지금 3.8까지 내려왔으니까 이 레벨은 지금 지나온 거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어그레시브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한국도 일드 커브가 역전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항상 3년짜리 제가 이거 이 그림 보여드리지도 않는 이유가 이게 지금 똑같아요. 3년짜리하고 10년짜리가 똑같이 가는데 어쩌면 이제 3년짜리 금리보다 10년짜리 금리가 우리도 내려올 수도 있다. 미국처럼 뭐 80pp, 100pp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얘기하는 것도 같지만 근거는 뭐 어저께 예산도 약간 그런 쪽으로 나왔지만 금리가 앞으로 내려갈 거라는 예상치가 계속 있을 것이고 우리도 그 채권의 텀 프리미엄이 별로 없거든요. 국채에 대해서는 별로 없고 국내에서는 장기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장기물에 대한 보험사의 수요가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더 들어오게 되면은 뭐 우리 10년짜리 채권이 이 3년짜리 채권 수익률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날이 앞으로 뭐 6개월, 1년, 2년 사이에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건 뭐 상당히 근거도 별로 없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오늘 못 다룬 게 그 예엔에 관련돼서 예엔이 지금 147, 146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어저께 졸트가 막아줬다고 하지만 굉장히 불안한 레벨이고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뭐 골드만삭스에서 한 말도 있고 그거 좀 정리해서 제가 금요일 날 좀 말씀드리고 근데 중국이 부양책을 지금 증시 쪽으로 내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올바른 방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비 진짜 그거 안 되거든요. 재정 정책 그거 안 되거든요. 근데 딴 건 모르겠고 일단 증시부터 잡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 금요일 날 일본 환율하고 중국의 증시 부양책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 좀 찾아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요일 날 그거 VOD 나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8시 반에 제가 8시 한 20분부터 틀어놓고 8시 반부터 얼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건데 제가 뭐 못하는 거 많고 처음 하는 거니까 기기가 제대로 될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여러분들 좀 좋게 봐주시고 제가 방송 끝난 지 딱 4주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쉬었고요. 이제 체력도 많이 보강했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도와주신 대로 한번 또 저 한번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